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에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막상 맞이하고 나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퇴직 후에 뭐 하고 지내세요? 이 질문을 받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망설이게 됩니다. 퇴직 전에는 일이 많아서 못 쉰다. 나중에 퇴직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할 일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로운 모임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퇴직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하고 싶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외롭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모임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모임에 나가면 경제적 손실, 정신적인 스트레스, 건강 악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모임을 선택하면 노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 후 조심해야 할 모임과 피해야 할 관계, 그리고 어떤 모임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퇴직 후 어떤 모임을 멀리해야 하고 어떤 모임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1점. 과거 직장 동료 모임 좋은 만남일까? 스트레스일까? 퇴직 후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모임이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니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운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옛날에 이런 일 있었지? 누구는 지금 뭐 하고 있다더라? 같은 이야기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첫 번째 이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게 된다. 사례 1. 퇴직 후 삶의 차이를 느끼는 한 남성의 이야기. 한 62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을 챙기면서 소소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처음으로 직장 동료들과의 정기 모임에 나갔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친구는 퇴직 후에도 자영업을 하면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퇴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이 크게 올라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를 해야지. 넌 뭐 하고 지내? 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니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안일한 건가? 나도 뭔가 돈을 벌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반복되면서 그는 원래 계획했던 평온한 노후를 포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동료들과의 모임이 내 삶의 기준을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부정적인 대화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퇴직 후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 주제는 대부분 과거의 회사 이야기입니다. 초반에는 그때 참 좋았지 라며 웃을 수도 있지만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며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례 2. 부정적인 대화가 반복되면서 우울해진 65세 남성. 한 65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후 퇴직 동료들과 자주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갈 때마다 대화의 주제가 퇴직 후 힘든 점으로 가득했습니다. 연금이 너무 적어. 우리 회사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대. 퇴직하고 나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비만 나가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그는 점점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퇴직 후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려 했지만
이 모임에 다녀온 날이면 항상 우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는 이 모임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라고 깨닫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소비가 늘어나거나 술자리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퇴직 후 만나는 모임은 대부분 식사 자리, 술자리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즐거울 수 있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퇴직 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건강이 나빠진 70대 남성. 70대의 한 남성은 퇴직 후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술을 즐겨 마시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잔만 해. 옛날 생각하면서 마셔야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그는 점점 술자리가 많아졌고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술을 줄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을 끊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퇴직 후 편하게 살고 싶었던 그의 목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퇴직 후 직장 동료 모임.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자주 모이지 말 것. 부정적인 대화가 반복되는 자리라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 비교하는 대화가 많은 자리라면 신경 쓰지 않을 것.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모임 횟수를 조절할 것. 퇴직 후에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임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퇴직 후 또 다른 조심해야 할 모임, 재테크 투자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점, 재테크 투자 모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 퇴직 후 가장 많이 생기는 유혹 중 하나가 바로 재테크 투자 모임입니다. 직장에서 정기적인 월급을 받을 때는 큰 걱정을 하지 않다가도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일정한 소득이 없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금을 잘 불려야 한다. 이제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불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재테크 모임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모임에 한두 번 나가다 보면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한번 잘못 투자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지만 퇴직 후에는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더욱 신중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며 투자 모임에 쉽게 휩쓸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 리스크가 큰 투자 정보가 난무한다. 퇴직 후 재테크 모임에 가면 대부분 누군가는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식이 곧 오를 거야. 이 부동산 투자로 몇 배를 벌었어. 이 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례 1, 친구 따라 투자했다가 퇴직금을 날린 65세 남성. 한 65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퇴직 후 처음 나간 모임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투자해서 돈 좀 벌었어. 이거 아직 초기 단계라 들어가면 몇 배로 불릴 수 있어.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친구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투자다. 손해볼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하자 결국 돈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그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퇴직금의 절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나도 같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실수였구나. 이처럼
재테크 모임에서 들리는 성공 사례가 반드시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개인의 상황과 타이밍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작정 남의 말을 따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 이유, 사기와 다단계 모임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재테크 모임이라고 해서 모두 정직한 정보만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퇴직 후 경제적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투자, 다단계 사업,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 상품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항상 리스크가 없다. 이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례 2, 다단계 사업에 빠져 돈을 잃은 70대 여성 A씨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친구를 따라 한 재테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 초기에 가입하면 매달 연금처럼 돈이 들어와. A씨는 의심이 들었지만 주변에서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자신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유도되었습니다. 결국 몇 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몇 개월 후 그 사업은 사라졌고 A씨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다들 좋다고 하니까 나도 믿게 됐어요. 이처럼 재테크 모임은 사기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 욕심이 앞서면 냉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퇴직 후 투자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돈을 더 불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례 3, 안정적인 노후를 포기하고 투자를 강행한 68세 남성. 한 68세 남성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퇴직 후에도 큰 욕심 없이 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지인이 운영하는 투자 모임에서 이건 확실한 투자야. 조금만 넣으면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위험한 투자에 사용했고 몇 개월 후 모든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욕심이 났는지 모르겠어. 퇴직 후에는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욕심이 앞서면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므로 재테크 모임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점, 지나치게 형식적인 친목 모임 의무감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친목 모임이나 동호회를 찾게 됩니다. 이런 모임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때때로 의무감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갖는 것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이 규칙이 많아지고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분위기로 변하면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 모임이 부담스러운 의무가 될 수 있다. 사례 1, 독서 모임이 숙제가 되어버린 68세 여성. 한 68세 여성은 퇴직 후 문화센터에서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에서 정해진 규칙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책은 꼭 다 읽어야 합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10분 동안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열심히 참여했지만 점점 이건 취미가 아니라 숙제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 여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독서 모임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모임이 부담이 되어 더 이상 즐겁게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개인적인 사생활을 강요하는 분위기. 사례 2, 친목 모임에서 사생활을 강요받은 72세 남성. 한 72세 남성은 퇴직 후 골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골프를 좋아했기 때문에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모임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야 해요. 우리 모임에서는 서로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게 기본이에요. 그는 단순히 골프를 치고 싶었을 뿐인데 모임에서는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요구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임에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즐겁기보다는 이 모임을 안 가면 안 될까? 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은 부담이 아닌 즐거운 활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강요하는 분위기라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4점, 지나친 소비 중심 모임,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퇴직 후 모임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소비 중심의 모임입니다. 고급 식사 모임, 명품 쇼핑 모임, 여행 모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모임은 처음에는 가끔 한 번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 필요하지 않은 소비가 늘어난다. 사례 한 명품 모임에 휩쓸린 70대 여성 B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 함께 명품 구매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품을 구경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분위기에 휩쓸려 나도 하나쯤 사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지출을 하게 되었고 퇴직 후에 소중한 자금을 충동적인 소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출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 중심의 모임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 경제적 차이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다. 사례 2, 여행 모임에서 부담을 느낀 75세 남성 C씨는 퇴직 후 여행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의 사람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유럽으로 가자. 이번에는 5성급 호텔에서 머물러야 해. 그는 점점 이 모임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건가?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점, 지나치게 부정적인 대화가 많은 모임, 정신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퇴직 후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모임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임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게 되며 우울한 감정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될 수 있다. 사례 1로 인정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진 75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노인정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갈 때마다 이야기의 주제는 항상 연금이 부족하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세상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어. 결국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퇴직 후 좋은 모임과 나쁜 모임을 구별하는 법.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의 행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여유롭고 평온한 삶을 보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어떤 모임을 선택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 많아서 못 쉰다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너무 많은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임을 찾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이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임은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어떤 모임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 조심해야 할 모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퇴직 후 어떤 모임이 나에게 맞고 어떤 모임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어떤 모임을 선택하느냐가 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나쁜 모임의 특징, 비교와 경쟁이 심한 모임, 부정적인 대화가 반복되는 모임,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재테크 모임, 내 생활을 망칠 정도로 자주 모이는 모임, 좋은 모임의 특징, 새로운 배움을 제공하는 모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활동적인 모임,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모임, 과거가 아닌 지금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임. 퇴직 후의 삶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퇴직 후의 삶도 더욱 가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임을 피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모임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